이제 리딩으로 리디하라. 우리가 이제 책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거 이성 작가는 그 지금 에이트라는 책부터 제가 읽게 돼서 거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우의 흐름으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독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까 잠깐 10초만 정도만 말을 이으면 우리 김정도 작가님의 책을 그러니까 책을 다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게 김정도 작가님 책을 다 사야겠다. 그리고 이지성 작가 책 몇 권 안 되지만 이 책을 다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요 말씀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그래서 최고의 인문학 도서로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순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이 부분하고 1장 발제를 할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의 근심이었던 아이 말도 못하고 느리고 뭐 기억력과 산만한 불성실한 수업태도 교사들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 뭐 퇴학당하고 낙방하고 대학에서 별 볼 일 없는 학점 그래서 조교 자리도 못 따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남다른 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인문 고전을 열렬히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부모님의 영향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고전, 문학 고전을 즐겨 낭독했다는 게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독서했다는 거겠죠. 고전 음악 매니아인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멘토라는 이 막스 탈무트라는 분이 작정을 하고 읽힌 첫 번째 책이 뭐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그 책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이 책 이게 요 부분을 이제 읽다 보니 진짜 한번 책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하학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13살 때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14살 때 칸트 만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는 술 대신 철학 고전에 취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의 삶은 이제 독서로 채워졌다는 거죠. 10대에 서양 철학 고전을 독파했다. 대학 가서는 전공보다 철학 강의를 즐겨 들었다. 지정 상사인데 되게 좋아요. 지정 상사가 이제 멘토였나 봐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근거한 사고 훈련을 받는데 몰두했고 와 지정 상사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퇴근한 후에도 자기가 이제 그 독서 모임에서 독서 토론을 즐겼다.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 한 소절 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한 장 가지고 뭐 반나절 뭐 밤을 새서 이런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지만 사실 발제잖아요. 이걸 두고 막 이제 열띤 경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아직 해보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뭐 이런 그 며칠씩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이 사람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두 번째로 가면은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지 않는 문학, 철학, 역사 고전을 읽기 위해서 이 36살이던 1487년에 라틴어를 독학한 사람.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히브리어 하려고 막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막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공부하지 마라라고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목사님 중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라틴어를 독학했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공부하고.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독서에 집중하고 인생을 건 인문 고전 독서를 시작하면서 천재성이 보이기 시작한 그 사람. 플라톤이 아카데미아 정문위에 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써놓은 것을 본받아서 자기는 자기 노트에다가 수학자가 아닌 사람은 내 작품 읽지 말라라고 이제 했다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진짜 천재인가 봐요. 회화, 조각, 공기역학, 화학, 해부학, 식물학, 뭐 건축학, 지리학, 물리학 천재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다빈치구나.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 수학, 뭐 철학이 섞인 것 같긴 뭔가 일맥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 공기역학 이런 과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 보니 정말 좀 입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존 스튜어트 밀. 네, 되게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제 막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논리학 체계의 경제학 원리까지 경제학 원리인 자유론의 저자이다. 이제 이분도 특별했다, 이제 평범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특별했다고 이제 하는데 아버지는 이 평범한 두뇌를 천재의 두뇌로 이 변화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나 보다. 그것은 두뇌를 장기간에 걸쳐서 인문고전, 문학, 역사, 철학 고전에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8살부터 인문고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키케로, 카이사르, 호메로스, 오비디우스 13살 이전에 이제 접했는데 중요한 것은 번역서를 읽지 않고 그리스 라틴 원전을 읽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재인가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문고전 독서는 두뇌에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인정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도 인문고전 독서는 우리 두뇌에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한 거죠. 물론 처음에는 고되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이해하지 못해 진도가 일주일 또는 한 달씩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어느 지점을 넘기면 고통은 기쁨으로 변한다. 이거 지금 우리 이지성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천재들이 쓴 문장 뒤에 숨은 이치를 깨닫는 순간 두뇌는 지적 쾌감의 정점을 경험하고 그 맛에 중독된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뻔한 꿈밖에 꿀 줄 모르고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뇌가 인문고전 저자들처럼 혁명적으로 꿈꾸고 천재적으로 사고하는 두뇌로 바뀌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서론 들어가며이거든요. 첫째 장 들어가기 전인데 이게 강조를 하는 거죠. 지금 케이스를 3가지 케이스를 들고 사례를 들고 인문고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상에는 2종류의 책이 있다. 고전과 비고전. 짧게는 고전은 이제 100~200년, 길게는 1000에서 2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천재들의 저작이다. 인문고전은 인류 역사를 새로 쓴 진정한 천재들이 자신의 모든 정수를 담아놓은 책이다. 아인슈타인, 다빈치, 존 스튜어트 이 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수를 완벽하게 소화하면 누구나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경험할 수 있다. 바보 또는 바보의 주라는 두뇌가 서서히 천재의 두뇌로 바뀌기 시작한다. 2번째, 그동안 억눌려 있던 천재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3번째,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두뇌가 천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믿고 여기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될 것으로 믿고 또는 3가지 다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이제 독서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장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가문, 개인 가문, 나라의 운명을 바꾼 인문고전 독서의 힘입니다. 소제목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리된 것 얘기라고 이제 좀 이렇게 시선을 끄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지식교육을 버리라니 이는 우리의 운명을 백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사슬에나 묶여 마냥 끌려다니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뭐가? 지식교육을 버리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윌리엄 두보이스라는 흑인 이제 인권 운동가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말에 리드라는 말은 저는 이제 이 작가분의 의미를 표현을 살리자면은 이제 뭐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잠깐 해석을 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2계급이 존재했다.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받는 계급.
전자는 후자에게 많은 것을 금지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인문고정 독서였다. 책을 읽히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조선이 그랬고 중국의 지배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다. 일본의 쇼군 계급은 중국 고전을 마치 비밀 문서처럼 전시했다. 이 다른 계급은 고전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뭐 이해는 아마 가실 거예요. 막 너무 먹고 살기 바쁘고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이제 우리나라 옛날하고 일본도 그랬다는 거죠. 미국도 지배 계급 또한 흑인노예 계급의 인문고전 독서는 물론이고 문자 교육 자체를 금지했다. 선진국들은 인문고전의 열심이다. 후진국은 인문고전 독서하는 거리가 멀다.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다. 미국은 누구나 원하면 인문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명문사립 중고교는 이 독서 열기는 놀라울 정도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소화한다. 도서관에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집필 때 모든 책을 찾아 읽는다. 플라톤의 국가를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토론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의 이제 명문 주로 사립 명문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대입이 이제 뭐 다들 이 작가도 말한 것처럼 너무나 우리는 현실을 잘 알고 있죠. 주입식,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입. 미국 대학들의 인문고전 독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 내내 인문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쓰는 게 교육과정의 전부다. 다른 160개 대학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인문고전 독서의 중심에 전문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인문고전 독서가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면은 사립 학교 교육과정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고 공립교육 과정이 사실 뭐 20, 30년, 30, 40년 전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인문학이 이제 강조가 안 됐다는 거죠. 빠져있고. 근데 그나마도 우리나라에 온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입에 맞춰져 있고 주입식으로 맞춰져 있고 암기식으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와 곁들여서 한 이제 이야기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 빈자 계급을 위한 인문학적 지금은 이제 빈자 계급에도 일반 공교육에도 사립 공교육에도 인문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독서가적인 클레멘트 토치의 찬유자 얼쇼리스가 한 얘기인데 미국의 엘리트주의자들의 숨은 의도를 고발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인문고전을 읽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공립학교도 인문학을 강조한다고 이제 강조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의 교육과정이 리더의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문고전 중심의 사립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공장의 부품과 같은 두뇌를 가진 사람을 양성하게 만들어진 공립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 전통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이 이거고요. 근데 이제 수제목이 이건데 지금 우리가 에이트라는 책에서도 그러고 지금 일본은 그 학력고사 시험이 없어졌다를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칼비테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역사 속에 중국 강대국들이 쉬쉬해온 비장의 무게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인문학이거든요. 다들 알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요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그리스인들보다 이제 스파르타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인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용기로 얻은 것이라고 남에게 인식시키려 하였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스파르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 강력한 육체, 뭐 정신력 이런 거에서 나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스파르타는 체육보다 철학을 더 사랑했다. 모든 힘이 이 철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문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뭐 탈레스, 솔론 같은 고대 그리스의 7현인이 부러워하고 칭송할 정도로 최고의 철학 및 변론 교육을 실시했다. 어디서? 스파르타에서.
그래서 요 이제 괄호 안에 그 이유는 스파르타 사람이 숨긴 자기네들의 힘이 여기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싸움과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이제 이게 오해하게끔 만든 이유는 그 이유가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갖추려고 애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다음 패러그래프로 가면은 유럽이 미개했다는 거, 아랍보다 미개했다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지금 알게 됐는데 아랍보다 이제 10세기 정도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랍에서는 과학적으로 이제 현대를 치유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향로를 끓이고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이제 1085년 아랍이 300년 넘게 지배하고 있던 요 이제 그 문화의 중심지 뭐 톨레도를 수복하고 발렌시아를 탈환했다. 이 과정은 유럽은 그동안 잊고 있던 그리스 로마 고전의 세계와 접촉했고 그것은 미개했던 유럽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마치 격리된 시골 한 지역에 불과했던 유럽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저는 거의 세계사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인문학에 의해서 관점에서 이렇게 됐구나, 바뀌었구나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중세 유럽 도시국가 중에 하나 더 덧붙이는 것은 그 중세 유럽 도시국가 중에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것은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이다. 그곳의 정치인, 지식인, 금융인들은 인문, 고전, 광신도였다라고 이제 강조를 저자가 했습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인데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또 이게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적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좀 적었어요. 모르는 사람 좀 뺐고요. 뭐 이런 토마스 홉스, 막 존 버니언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뭐 이름 자체가 문학, 역사, 철학 고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할 정도로 인문 고전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전통이 있다. 어디에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인문 고전은 정말 단적으로 미국의 명문 사립 중고교와 대학의 인문 고전 독서 교육 전통이 전부 영국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뭐 상류층은 그러했고 프랑스도 프랑스의 중고교는 철학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철학교를 중시한다. 뭐 이해가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적지는 않았고 정말 이제 지금 뭐 반기독교적인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인본주의 그리고 동성애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파괴되고 교회들이 정말 죽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꾸고 바로 바뀌는 이런 현상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교육이 중요한 인문 교육의 관점에서는 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인문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되게 이제 그냥 어떤 감사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일본을 볼 텐데 일본이 아까 우리 그 최태일 대표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정말 뭐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나라에도 머리를 조아리고 그 도자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부분 배웠었죠. 도자기 기술을 알려고 많이 이제 조아리고 했는데 어느 세부터가는 이 메이지 유신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중국과 한국에서 정말 싫어하는 증오하는 이런 그 누구야 이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이 사람이 메이지에 정말 일본의 일생일대 정말 일본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했다고 해요. 저는 또 모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지독한 인문 고전 독서였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씨가 지펴졌고 그리고 일본이 정말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문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인문 고전이 메이지 유신의 토대가 됐고 한 나라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것에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근데 이제 그 인문학이 부흥을 했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서양 것을 많이 들어와서 인문학이 이미 일본에서 이제 깊게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번역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미 흥했기 때문에 왕성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어 개정판을 한 거고 일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일본에서 이미 했던 것들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인문 고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이 한 교육위원회에서 인문학과 성경을 전수한 5대 거쳐 전수한 가족과 아닌 가족을 정말 이게 이런 분석을 하는 이런 데도 있나 봐요. 어쨌든 정말 깊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후손이 896명, 마커스 슈츠라는 후손은 1062명.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70, 80년대, 뭐 60, 70년대 우리 가정 우리는 보통 1명, 2명인데 6명 정도 계산하니까 이 정도 수가 나오더라고요. 6, 7명 정도를 낳았다고 하고 5대, 6대를 해보니까 이 정도 수가 나오더라고요. 후손이. 근데 이제 되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고전과 이 성경을 믿음을 전수한 이 에드워즈의 후손은 부통령 1명, 상원의원 4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이러한 위인이 나오는데 아닌 가정에서는 정말 뭐 보시기에도 지금 보시지만 엄청나죠. 국고 보조금만 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한 게 저는 너무 좀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이런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자는 말합니다. 인문 고전 독서와 거리가 먼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푸근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많다. 뭐 모든 가문과 개인에게 이런 사례가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팩트인 것은 이러한 사례가 우리 가문이나 후손에게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결론 내리면 1000에서 2000년 된 지혜의 산삼을 두뇌에게 실컷 먹이기를 권한다. 이런 인문고전 독서는 나라와 가문과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당신의 가문에 인문고전 독서의 전통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문에서 배치된 인재들이 우리나라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제가 오늘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얘기 1000에서 2000년 된 지혜의 산삼을 두뇌에게 실컷 먹이기를 권한다. 그래서 야 지혜의 산삼 우리 뭐 씹어 먹읍시다. 아무리 근데 이제 머리에 쥐가 나고 뭐 한 페이지 넘기기 어렵다고 아까 이제 홍익 대표님도 막 7, 80장 페이지 넘기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철학책 이제 나오기 시작할 이제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우리 올해 읽을 책 중에. 그래서 좀 머리가 뽀개지고 쥐가 나도 지혜의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